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발표된 3차 신규 택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와는 반대로 서울 내에 공급될 수 있는 이 중소규모의 공급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유휴지를 대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공급량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차후에 주목을 하시고 진입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3차 발표 내의 핵심 지역 탑 5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 3차 발표의 대규모 공급지, 바로 창릉지구, 대장지구가 있죠. 창릉지구에 38,000, 대장지구에 2만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 외에 3차에는 이 서울에 19곳, 경기에 7곳 해서 총 5만 2천 가구 정도가 중소공급지로 풀리게 됩니다. 자, 살펴보시면 서울에 19곳,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10,000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1,000가구 내외의 공급은 이 한울아파트, 대방동 군부지, 그리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이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300가구 이하의 자잘자잘한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잘자잘 하더라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핵심 지역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경기 지역 7곳을 보면은 총 4만 2천 가구가 되고, 현재 공급이 많은 이 안산 지역에 거의 2만 가구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용인 구성에 또 11,000가구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광명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4,800가구죠. 기존에는 이 광명과 시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3차 발표 대규모 공급지를 보면은 공통점이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속도적인 면을 중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에 휘말려서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제외가 되고 4,800가구로 퉁을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양의 인덕원 800가구가 마지막으로 경기 7곳 4만 2천 가구가 공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베스트 5 지역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일하게 경기 지역입니다. 바로 인덕원이고요. 80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바로 어느 자리냐? 4호선인 인덕원역의 상단에 이 지점에 공급이 될 예정이고, 위를 보시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가 바로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원으로 보기보다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함께 묶여서 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호선을 활용해서 사당역을 통한 강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상단에 있는 7호선과 9호선 그리고 용산까지 도심 접근성이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 5 지역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의 창동입니다. 현재 창동역에는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상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와는 이미지가 많이 바뀐 지역이고요. 향후에 이 GTX까지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니까 앞으로 이 공급 외에도 주목해보면 좋을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서울권에 입성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공급은 총 5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 복합환승센터와 문화산단에 300, 200가구 해서 도합 500가구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상계 지역도 마찬가지고 창동도 마찬가지고 이 재건축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꾸준하게 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4호선의 급행화도 그렇고 GTX도 그렇고 그동안 동부권에 열악했던 이 교통 문제가 해소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스트 5 세 번째 지역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2위에 놓는 게 맞는데 앞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자리가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세 번째 선정이 됐습니다. 자, 바로 어디냐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입니다. 여기에 1363호, 규모도 가장 많이 공급이 되죠. 서울 내에서. 이 자리는 과거에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우편 집중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구의역이 바로 붙어있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2호선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차량을 통해서 잠실대교를 건너게 되면 바로 잠실이 나오고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접근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사실 2위라고 봐야죠. 자, 주변에 앞으로 재건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동반 성장을 해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동서울 종합터미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테크노 마트가 있죠. 여기에. 그리고 좌측을 보면은 또 롯데시티가 있습니다. 스타시티가 있고 또 상단으로 보면 어린이대공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그리고 학교도 많잖아요.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도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베스트 5 두 번째 2위 지역입니다. 바로 대방동 군부지입니다. 1000가구가 공급이 되죠. 어느 자리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건 차후에 우리가 여의도도 재건축이 될 것이고 전에 9호선 노선에 흑석동 파워 한번 보셨죠? 시세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조합원으로 들어갔으면. 자, 그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노량진입니다. 이 노량진 지역을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전에 제가 방송을 했을 때 피가 뭐 3억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5억이 넘어갑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파괴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뉴타운이 완성이 된다라면 강남과의 접근성은 흑석보다도 더 가까워지고 신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흑석보다 당연히 높은 가격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신길 뉴타운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도 조합원 분양가랑 지금 현재 매매가 대비해 보시면 파괴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강남에 있는 인접성도 뛰어나지만 상단에 있는 이 여의도 직장 수요도 침투가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구가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뭐 신길이 꼭대기다, 높은 가격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적응기, 가격 적응기고 좀 기간이 걸리겠지만 입지가 우수합니다. 물론 앞에 뭐 대림동 지역이라던가 낙후된 시설들이 빠른 속도로 인프라 개선이 돼야겠지만 입지 자체로 놓고 보자면은 굉장히 우수한 입지입니다. 자, 오늘 이 2위 지역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이 대방동 군부지거든요. 여기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 노선이 바로 이 장승배기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이용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인덕원이나 뭐 구의자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주거벨트 라인과 결합이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과 결합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여 가구, 공급량은 많지 않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로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후의 미래 가치가 어마무지하게 기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2위로 놨습니다. 입지로 봤을 땐 차라리 3위로 놨던 이 구의자양이 살기는 더 편할 수 있지만 이 앞으로의 가격 파괴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2위에 놓일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망의 베스트 5 1위 지역입니다. 바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여기에 1200가구가 공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강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스트 5 지역 보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순위인데 이 지역은 강남 그 자체죠. 그 하나만으로 1위를 할 자격이 충분한 자리입니다. 상권이면 상권,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뭐 하나 부족한 공급지가 아닙니다. 자, 현재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호선을 통해서 강남에
곳곳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4호선을 통해서 도심지까지도 이동이 수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또 서초구 이 방배동 일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지역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평당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아파트 재건축인 그랑자이가 성공적으로 이 분양에 완판을 했죠. 일단은 뭐 줍줍이 튀어나올 수는 있는데 참여자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 부자가 많다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자, 이 공급지 주변으로 보시면은 5구역과 바로 가까운 지역에 이제 13구역 있고 14구역 있습니다. 이것들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새 아파트로 진행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집가 상승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위가 바로 이 지역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개통이 됐던 장제터널, 이것이 뚫리면서 그동안 이 사당로와 테런로가 막혀 있었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강남을 더욱더 강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심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3차 발표 중에 중소공급지, 그 중에 핵심지 5지역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들 5지역에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무조건 로또고 꿀을 빠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꿀 빠는 지역들 잘 생각을 해 두셨다가 차후에 기회가 생기면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